안녕하십니까. 주식계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으로 월 1,000만원의 수익을 내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하시면 최선을 다해 걱정 없게 해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평생 해야 될 주식입니다. 차분하고 여유롭고 그리고 무덤덤하게 또한 냉철하게 투자를 할 때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당분간 저 대신 박 팀장이 시황 및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 잘 듣고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먼저 이 시각 해외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은 개장 전인데요. 나스닥 선물이 0.46% 상승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 0.23, 독일이 0.49%, 프랑스가 0.08%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가상화폐 관련되는 부분들은 소폭의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부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인데요. 미중 무역전쟁 불안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가 43.68, 0.17% 하락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29.85, 0.38% 하락했습니다. 6월달 들어서 처음으로 다우지수가 백투백 연속 이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관련되는 불확실성에 투자자들이 주목해서 하락을 했는데요. 이날 다우 구성 종목 중에서는 존슨앤존스, 파이자 이런 어떤 제약주들이 상승 흐름 나왔고요. 그동안에 좀 이틀 급락했던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콜퍼센트가 0.92% 반등세가 나타났습니다. 하락을 좀 주도했던 섹터는 금융주였어요. 골드만삭스, JP모건 체이스,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업황 우려감이 리포트가 나오면서 인텔 포함해서 반도체주들이 하락을 또 견인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날 폴란드 대통령 안제두다 대통령과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서 F-35 전투기 이제 32대를 이제 폴란드에서 이제 구매해서 요 이제 화면이 보는 거예요. 이제 이제 기념 비행하는 부분을 보는데 이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 There is no deadline. 데드라인이 없다. 중국에 이제 관세 부과하는 부분에서 당초는 이제 G20 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 보고 부과하겠다. 근데 시진핑 주석이 참석 안 하면 즉시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데드라인에 대해서 없다 이야기하면서 장기와 관련되는 어떤 뉘앙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를 지칭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의 데드라인은 내 머릿속에 있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장기화 이런 부분을 예고하면서 시장이 좀 하락을 좀 주도했고요. 또 하나의 또 이제 악재가 반도체 업황 회복이 내년도 말 정도가 돼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에버코어라고 하는 투자 이제 은행에 이제 리서치 기관까지 뭐 결합한 뭐 에버코어 ICI라는 곳에서 이제 반도체 업황 관련돼서 이제 뭐 자주 언급을 하는 이제 기관이에요. 근데 이제 당초는 보통 이제 다른 이제 애널 같은 경우는 연초만 하더라도 하반기 정도 되면 업황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배적이었는데 이게 이제 next year 그 다음에 하반기 또 second half 정도 되어야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excess inventory 그러니까 재고가 너무 지금 많다.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목표 주가 하향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램 리서치라든지 웨스턴 디지털, 뭐 마이크론 이런 회사들이 4% 이상 뭐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이런 게 이제 중국 시장, 우리 국내 시장에도 오늘 외국인들이 뭐 하이닉스를 대거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런 어떤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미국 시장의 경제 지표 쪽에서는 전일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였고 이날은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였어요. 소비자 물가지수도 4월 대비해서 좀 이제 흐름이 좀 둔화되는 모습. 그 다음에 코어 CPI 같은 경우에도 좀 빠지는 모습 되다 보니까 계속 금리 인하 관련되는 부분에 힘을 실는 모습은 계속 나오면서 하락폭은 좀 제한되는 모습을 좀 계속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제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6월달 들어서 드라마틱한 이제 반등세 6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가 이틀 연속 좀 조정이었는데 뭐 크게 뭐 거래량이 늘지도 않았고 여전히 25,200선 그 윗단에서 지금 조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25,200선. 근데 이제 미국 현지에서는 이런 이야기, 주가 빼고는 다 빠진다. 이제 장기금리도 지금 빠지고 있고, 유가도 빠지고 있고, 참 희한한 현상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기술주, 특히나 반도체주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빠지면서 좀 빠졌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7,580선, 여기 위에서 지금 놀고 있다. 이틀 정도 조정이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중국시장 보겠습니다. 중국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 기대에 상해지수가 소폭 상승세였어요. 상해지수 같은 경우 0.05%, 선전 같은 경우에는 0.03% 빠졌고요. 창업한 지수 같은 경우 0.49. 이날 이제 상해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이제 해외발 정시 때문에 하락 출발했다가 장중에 좀 올랐잖아요. 이게 이제 이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출범하는 그 상하이의 나스닥이라고 칭하는 커창반, 이름 발음하기도 힘든데, 여기가 이제 공식 출범한다. 그러면 향후에 이제 한 100개 넘는 어떤 기업이 상장을 신청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반전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 연료 전지 관련돼서 수소 관련되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여전히 이제 홍콩 쪽에서 이제 자금이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은 7일 연속 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하웨이가 중국 미국 정부 제재 때문에 부품 수급이 곤란하다 이러면서 노트북 출시를 이제 계획을 포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논란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홍콩과 그 중국 간의 이제 시위 관련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 부분 좀 언급하면서 이제 이 경제 관련되는 부분이 정치적인 뭐 사회적인 이런 부분까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날 중국 간영 영자지 이제 차이나 데일리에서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수준 내에 기준금리라든지 지준율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은 이강 이제 인민은행 총재가 일본에서도 이를 이야기했고 계속 이제 여러 수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승 흐름 반전이 소폭 일어났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한번 중국 시장도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그 인프라 투자 때문에 그 이틀 전에 상당히 큰 폭의 급등하고 난 다음에 어제하고 오늘하고 지금 이제 뭐 캔들은 좀 작으면서 그 양봉안에서 이제 조정이고 2860선 위에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그 박스권, 좁은 박스권에서 지금 한 달 이상 진행되었던 부분 3000선 위로 갈 것이냐 아니면 2600선 아래로 갈 것이냐. 아직은 방향성은 없습니다만 지진이 여전히 되고 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의 어떤 수급들도 계속 좀 지속되는 흐름이었고요. 자, 그럼 세 번째로 이제 국내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예, 내 마녀의 날이라 해서 전일 이제 그 동시 호가 때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대거 1000억대 이상 매수를 하면서 오늘 좀 어떻게 될까 이랬는데, 사실 외국인들은 장중에 이제 선물도 매도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되는 부분 어떤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오늘 전기전자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전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을 기반한 뭐 기관들은 좀 매수세를 나타냈고 개인들도 좀 샀죠. 코스닥 코스피 쪽에. 그리고 외국인들은 이제 코스닥 쪽에 좀 주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 때는 이런 어떤 파생에 조금 이제 관여가 상대적으로 좀 작은 코스닥 쪽이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이런 모습이 나왔고, 외국인들은 또 오늘도 동시호가 때 또 대거 또 매수를 하는 모습을 또 오늘도 또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코스닥에서 매도를 했는데요. 그 만기일 치고는 지금 이제 보시면 상승 종목이 이제 코스피가 이제 한 5.60 장중에는 제법 빠졌어요. 2100선도 이제 깨지면서 내려갔는데 2100선은 이제 나름 좀 지키면서 올라왔는데
낙폭을 줄여서 끝나는데 오히려 이제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는 많았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33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줬는데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에 대비해서 한 200개 이상 많은 모습을 보였죠.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장중에는 이제 밀려 내려갈 때, 2180일까지 내려갔어요. 제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110, 예. 여기가 이제 추세 라인인데, 거기를 이제, 이번 주에 조금 이제 회복을 하고, 여기가 이제 2100선제 지지되는 모습,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의 가장 중추적인 모습이 일단 기간이다. 연기금을 위시한, 연기금의 어떤 수급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이 계속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모습이고요. 이날 좀 특이한 점은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가 조금 이제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환율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보시면 환율 같은 경우도 장중에는 좀 올라갔다가 윗골이 나오는 모습으로 좀 빠졌어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외국인이 좀 팔았습니다만 장중에 어떤 폭을 한번 보면요. 코스피인데요. 외국인들이 이제 장중에는 한 2,500억 이상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동시효과 때, 역시 한 뭐 1,000억대 이상, 또 매수를 하면서, 좀 이제 매도량은 좀 줄였죠. 이런 모습 좀 특이하고요. 어제하고 오늘 이틀째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오늘 이제 그 코스피 쪽에서는 이제 의료종밀, 요쪽이 지금 많이 올랐어요. 여기가 뭐 해당되는 뭐 덴티움이 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 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 차트를 보면요. 상대적인 좀 강세가 예상이 되었는데, 오늘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종목들 보면 이제 뭐 코나이가 있는 이제 디지털 컨텐츠라든지 뭐 데이터 솔루션 이런 뭐 정보기기라든지 그다음 뭐 큐로컴 뭐 KG이니시스 이런 쪽에 있는 종목들이 업종 중에서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장중에 코스닥에서 이제 수급을 좀 체크를 해보면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서도 이제 동시효과 때 좀 많이 사는 모습을 보였죠. 1,000억대 이상 매수를 또 하는 모습. 그러니까 4월 달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좀 뭐랄까요? 그 4월 달에 좀 움직임이 있을 때 이런 모습들을 지금 6월 달에 지금 계속 좀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자체가 이제 종가 때 이런 어떤 계속 이제 매수세를 가담해주고 좀 장중에는 팔다가 하는 모습들은 계속 상방 사이드에 좀 열리는 모습, 그리고 저가에서는 기관들이 받치는 모습, 이런 부분들을 개인들은 반드시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 부분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날 좀 특징적이었던 부분들 내용주로 먼저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자, 우리 보통 이제 삼성전자,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되는 부분 미증시에서 많이 빠졌고 중국에서도 반도체 관련되는 종목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체 지금 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달 들어서는 매수량도 상당히 지금 최근에 좀 올라가더라도 줄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다시 한번 기술주에 대해서 야, 이 하반기 회복이 아니라 가격들이 연말 뭐 심지어 에버코어에서는 내년도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삼성전자에서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개인들은 좀 받아줬습니다만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같이 파는 모습을 지금 크게 많이 파는 건 아닙니다만 매수해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하웨이 쪽 영향을 좀 더 많이 받는다 이러면서 오늘 대거 한 180만 주를 팔았어요. 기관도 양매도 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개인들이 이제 받아줬는데 저도 뭐 한 6만원대 뭐 초반 이 이하는 뭐 개인들은 뭐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현대차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틀 연속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관련되는 부분 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틀 정도 들어왔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 오늘도 매수가 외국인들이 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LG학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이제 호재가 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2차 전지 관련되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날도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양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20만원권 미만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상반기보단 하반기, 하반기보단 내년, 내년보단 내후년,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좀 매력적인 어떤 구간이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20만원권 미만에서는 저가이고, 작년의 고가도 장기적으로 좀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크게 지금 속도는 크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꾸준한 수급 유입이 지금 되고 있어요. 5월달 27일 이후에 꾸준하게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오늘 유럽에서의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학회 발표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오면서 오늘 또 2%도 나오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HLB 같은 경우는 시간에 지금 4%좀 떴더라고요.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제 자회사 관련되는 부분 합병. 최근에 이제 진양권 회장님이 다시 이제 대표이사로 등극하면서 뭔가 좀 힘을 실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들이 오늘 또 한 14만 주 매수를 하는 모습 좀 보였습니다. 제닉신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 대형주인데요. 7만 5천 주 오늘 매수가 좀 들어왔고, 에이벨 바이오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이게 이제 이게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수급의 어떤 변화가 지금 오늘 좀 있었습니다. 최근에 계속 들어왔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큰 흐름이 지금 안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대형주, 그 다음에 전기전자, 자동차 이런 부분 좀 살펴봤고요. 오늘 특징주 한번 살펴보면 먼저 휴네시온, 이게 이제 무상증자 결정으로 강세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휴네시온은 이제 2003년도에 설립되어 가지고 작년도에 이제 코스닥 상장을 했습니다. 이 전통적인 이제 네트워크 기반의 CCTV도 하고 꾸준하게 이제 3년간 연평균 성장률도 10% 이상 나오면서 올해 이제 신제품도 출시되어서 이 거래량이 좀 작아요. 거래량이 작아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동성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좀 단기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거래량 작은 종목인데 월봉상 보면 이제 아직 고점 돌파는 한 건 아닌데 재료발로 지금 이렇게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런 게 매매는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줌인터넷도 이제 스펙 합병 이후에 단기로 좀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 줌인터넷은 여러분들이 곰플레이어를 다운로드 하면 항상 깔리는 밑단에 그런 어떤 차트를 한번 통해서 보면요. 줌인터넷. 자, 스펙 합병하고 양봉 하루 쉬고 양봉 하루 쉬고 양봉. 완전 징검다리 식으로 지금 올라와서 개인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살까 말까 굉장히 고민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굉장히 좀 강한 흐름으로 지금 근데 양봉이 이렇게 3개 정도 나오면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시세가 어느 정도는 같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추격 매수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조정을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DR텍 같은 경우가 또 이제 제로발로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아침에 단독으로 이제 경향에서 아침에 이제 일찍 기사가 나왔어요. 오늘 방사선으로 원전 산업 새 알로를 찾겠다. 그래서 이 원전 관련되는 그다음 방사선 관련되는 기업들이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DR텍 관련되는 부분은 방사선 검출 장치, 방사선 촬영 장치, 중국 특허권 이런 게 있더라. 그리고 5월달에도 임상 시험 하면서 있어서 원전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제 대책으로 이제 방사선 산업을 육성하고
원전에 있는 인력을 저쪽으로 좀 전환시키자. 이런 부분의 어떤 기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비스는 좀, 제가 있는 이제 부산의 이제 기장 쪽에, 해당되는 그 쪽에도 아마 기사가 한번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요. 이것도 몇 달에 한 번씩 뭐 움직이는데,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2011년도에 방사선 가속기, 예. 요거 관련되는 이제 기사가 뜰 때마다 한 번씩 움직이는 종목인데, 한번 살펴보면 해당 종목이, 디알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월봉을 먼저 보시면, 그 상장하고 난 다음에 좀 지속적으로 빠졌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디알텍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한 5천원대 부근까지 갔다가 거의 뭐 80%까지 빠지고 난 다음에 반등.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월봉 고점에서 한 80% 이상 빠지면 그게 이제 저평가 영역, 장기 바닥 영역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한 9개월 만에 거의 또 더블 정도 올라온 모습. 항상 여러분 저평가 영역은 기억하십시오. 월봉 고점에서 8, 90% 빠지면 그때부터 잡아놓으면 중장기 투자를 하면 대박 비스무리하게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이 얘도 한 번씩 좀 움직여요. 이제 4월 달에도 이제 재료 바탕으로 한 번 움직였는데 이게 이거 재료 말고 하나 더 재료는 있어요. 그 시간에도 상한가를 갔죠.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재료 솟고 바로 안 가고 2달 정도 쉬고 또 다른 재료로 오늘 올라갔는데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인 어떤 이제 초보 개인 투자자는 좀 하기가 힘듭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해체 관련되어서 항상 움직였던 뭐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남북 경협주의 이제 북한 원전 해체 그거로 이제 한 번씩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한번 움직였습니다. 거래량 작은 종목이고 참조만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 번씩, 저기 돌파기 때문에 세게 갈 수 있을 거다 말씀드렸던 종목이 코나인데요. 오늘 목표가도 좀 상향되면서 SK증권에서 25,000원까지 지금 매겨놨는데, 저는 이거 한 28,000원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제 우리 지금 정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한 14,000원권에서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세요. 왜냐면 이게 돌파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가가 28,000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단기적으로도 제가 이제 몇 번 추천을 또 한번 해드렸던 종목이죠.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을 통해서 기사가 보시면 코나이도 이제 장기 바닥에서 지금 몇 년째 지금 그 턴라운드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지금 이제 목표가를 기존에서 25,000원대까지 올려놨어요. 저는 한 28,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4월달에 이제 경기지역 화폐 이게 발행되면서 2분기 실적 개선세도 놓으면서 올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 이런 뭐 기대 몇 년 만에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코나이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금 단기로 막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돌파는 이제 요때 일단 나타났어요. 요때 일단 나타나서 14,000원 정도가 이제 돌파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가면 중기적으로 3개월, 6개월 정도 보면 28,000원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요때도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추천 한번 해드렸을 거예요. 코나이가 한번 갈 수 있을 거다. 그 뒤로도 지금 한 20% 이상 좀 올라왔는데요. 월봉을 보시면 왜 이 종목을 좀 관심 가지라고 하는지 알 겁니다. 여기도 5만원짜리인데 여기 80% 라인이죠. 그러니까 장기 바닥 라인에서 지금 1년째, 2년째, 3년째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닥 탈출을 진행하는 종목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항상 월봉을 보시라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어떤 기술 쪽에서 저거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노메틀이 이제 LG화학이 오늘 뭐 이렇게 재료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 S다이도 동반하면서 중국 1위 지리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하면서 이노메틀이 말고도 나머지 이제 전기차 관련되는 종목들이 다 이제 좀 움직였어요. 아침에 보면. 그래서 뭐 일진 머티리얼즈도 움직이고, 에코프로도 장중에 움직였다가 윗꼬리가 좀 나타나고, LNF도 윗꼬리죠. 에코브로비엄, 사마,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학, 코스모 신소재,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장비 쪽에
상하 프론테크도 움직이고 다 이제 동반해서 움직이죠.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참 주목하셔야 돼요. 저는 향후에 이제 반도체에 이어서 우리 향후에 먹거리 있잖아요. 그게 다 2차 전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만큼의 캐파를 그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서 대체할 만한 거는 2차 전지다. 장기적으로 이걸 반드시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기억하십시오. 2차 전지가 그 정도 캐파예요, 여러분들. 반도체 산업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캐파가 향후에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제넨바이오, 바이오 쪽에서 제넨바이오, 펄러비스, 동원 F&B,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면 제넨바이오 같은 경우도 차트상으로 좀 의미있는 라인이었어요. 볼린저 밴드 하단 라인인데 또 재료가 나왔어요. 딱 보시면 무슨 말이냐, 제가 또 이 시간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구간일 거예요. 여기죠. 여기가 어떤 선이라고요? 예, 볼린저 밴드예요. 이 볼린저 밴드의 창시자인 존 볼린저, 그래서 최근에 좀 뉴스레터를 그만둔다 해서 좀 은퇴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뭐 기사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이 파란 선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죠. 이것도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라인에서 재료가 나온다. 우연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펄러비스, 이제 게임주들은 여러분들 중장기적으로 그런 걸 보셔야 돼요. 이제 기업 고유의 이제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 구글에서 이제 좀 바뀌죠. 이제 구글에서 이제 그 스트리밍으로 이제 게임 서비스를 진행하기 때문에 IP를 가진 회사들은 장기적으로 좀 유망해요. 뭐 엔소프트나 펄러비스도 뭐 거기에 해당되는데, 펄러비스의 최고의 좀 단점이 원게임 리스크였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금 플랫폼을 확장하고 하반기에 신작이 나온다. 이런 부분 때문에 밸류에이션 좀 이제 해소가 좀 될 것 같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나오면서 펄러비스도 흐름이 보시면 작년에 2018년도에 거의 30만원 부근까지 갔다가 반토막 났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빠지면 여러분 반토막 이런 건 뭐 기본이고, 많이 빠지면 80%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월봉을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이제 지속되면서 16만원권에서 지금 이제 22만원대까지 한 20-30% 올라왔어요. 예, 단기적으로.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도 조금 자세히 보시면 조금 이제 돌파 흐름이 좀 나왔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죠? 여기서 지금 한 21만원권에서 좀 돌파 흐름이 나왔다. 이런 부분. 21만원권에서 돌파가 나왔다. 그래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원 F&B, 신규 의료업종인데요. 이 참치캔에서는 소매 점유율이 거의 80%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이제 참치의 가격은 하락 추세인데, 이 회사는 시장 점유율 확대와 그 다음에 마트 가시면 소화나무 아세요? 소화나무? 거기 우유가 이게 동원 F&B예요. 저는 이제 마트 가면 이제 주부님들이 뭘 많이 사나 보면서 그 회사들을 많이 좀 눈여겨보는데, 예, 동원 F&B 저도 많이 좀 쓰고 있어요. 그래서 동원 F&B 같은 경우도 좀 살펴보면, 이 회사도 월봉을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그 60만원까지 갔다가 반토막 더 내려갔다가 이제 박스권을 지금 한 2년째 하고 있죠. 예. 진짜 고점에서는 잘못 잡으면 반토막은 그냥 기본적으로 많이 내려간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참치업과 부진에도 지금 박스권 상단을 좀 넘어갔기 때문에 이 30만원대 이제 유지하면 새로운 어떤 라인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하반기에 이제 식사 대용 2019년도에도 비욘드 미트,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좀 이제 유망하고, 중국 쪽에서도 이 콩으로 만든 비욘드 미트 관련되는 게 이제 동원 F&B인데, 국내에는 이제 이런 테마는 움직이진 않던데 이런 부분들이 또 있다. 이런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유럽학회에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 3종 실처방 연구 결과 발표가 10일부터 15일까지 있더라. 이런 것 때문에 아침에 좀 올라왔더라. 2%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좀 정리해보면, 오늘 뭐 만길이었는데요.
생각보다는 결국 이제 동시효과 때 해서 외국인들 다시 매수세가 들어왔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낙폭을 줄여서 2100선 좀 잡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좀 보여줬는데요. 기간의 매수세와 외국인들 수급은 좀 일률적이진 않습니다만, 계속 외국인들도 들어오려는 또 어떤 수급의 어떤 모습들을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또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내일 또 금요일인데요. 주말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도 또 투자 전략 잘 세우셔가지고 좋은 또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박 팀장이 방송한 시황 설명 잘 들으셨죠?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응용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